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1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실용서의 영역에 있어서 관계되는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실용서에 대한 문제는 제가 재생 목록에서도 실용서라고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그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좀 기초적인 관점에서 소개를 한 것이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실용서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제목을 제가 디자인서예라고 일단 그냥 세워 놓았습니다. 디자인서예라는 말은 뭐 한간에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도 있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즈음에서 제목에 대한 당위성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역은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캘리그라피라는 영역과의 어떤 관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캘리그라피와 디자인 서예와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한번 규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디자인과 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요전 앞에 한번 재론한 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세기에 와서 현대, 이른바 21세기면 현대죠. 현대 서예의 큰 세 개의 조류는 1차적으로 전통 서예가 있죠. 전통 서예는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전통 서예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전통 서예가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요즘 앞에 말씀을 드린 현대 서예라는 영역이 조금 더 개별화된 그런 특징 있는 서예겠죠. 그런 현대 서예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게 일단 실용서예라고 이야기합시다. 실용서예가 있습니다. 이 실용서예는 20세기 이후에 현대 산업사회가 발전되면서 현대사회 일상생활이나 특히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문자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 실용서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실기를 계속하고 있고, 현대서예는 지금 1차적으로 거론이 된 상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용서예도 제가 한번 전반적인 소개를 한 것이 있지만은 이 실용서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실용서예는 우리나라의 현재로 봐서는 아주 거의 초기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도 지금 제가 실용서예라고 이렇게 한번 쉬운 단어로 설정했지만은 정확하게 개념 설정이 안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한 번 더 재론한 상태여는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 이 명명이 조금씩 틀린다 그랬죠. 중국에서는 이런 실용적 문자 사용의 그 영역을 설계서법이라 한다 그랬어요. 설계서법. 일본은 이거를 상업서도라고 합니다. 상업서도. 이렇게 중국, 일본은 이 실용서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확립이 됐습니다. 설계서법, 일본은 상업으로 이렇게 해서 뒤에 서도가 일본의 서예의 명칭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할까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서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돼 있는데 여기에 무슨 글자를 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의 서예 영역에 있어서는 앞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보다는 일찍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분야도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실용서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걸 뭐라고 할 것이냐 해서 21세기 즈음에 들어와서 뭐 먹글씨 또는 뭐 여러 가지 손글씨 이런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결정나느냐 하면은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지만은 이 캘리그라피라는 이 단어로 1차적으로 정착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용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캘리그라피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삼국의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안 맞죠. 그리고 특히 이 캘리그라피라는 말을 가지고 이 실용서예를 대신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캘리그라피라는 영어의 캘리그라피를 이 캘리그라피란 말은 서양에 있어서의 서예의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한글로 캘리그라피를 그냥 써서 이 실용서의 영역의 단어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캘리그라피는 그냥 서예예요. 서예인데 서양적 서예 개념을 한글로 써서 실용서에 그대로 쓴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재론을 해서 이 삼국과의 상대적인 개념을 가진 그런 단어를 써야 된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제가 이 수업을 해 나가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으면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문제를 이런 단어 외에 거론이 되고 또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디자인 서예라는 이런 개념이 있고 문자 디자인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서예를 캘리그라피로 하면 디자인 캘리그라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캘리그라피를 앞으로 당기면 캘리그라피 디자인 뭐 크게 봐서 이 한글로 썼을 때 이렇게 네 영역으로 하면은 이 개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단순히 서예만 해가지고는 이 상대적인 실용 개념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캘리그라피 디자인 캘리그라피 또는 디자인 서예 캘리그라피를 서예니까 디자인 서예 또는 문자 디자인 문자는 서예적인 요소를 또 문자하고로 바꾼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 개념 중에서 한 가지를 어느 정도 확정해서 일상적인 대표적인 제목을 달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요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러면 이 뒤에 다 이거 중국에서는 서법, 일본에서는 서도 얘는 우리나라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는 서예 단어를 고정을 시켜 놓는다면 이 디자인 서예가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한글로 또 쓰기도 하고 자, 그래서 디자인 서예 요걸 뭐 한글로 쓰면 서예 이래 되겠죠. 자, 그래서 디자인 서예가 비교적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개념 중에서 그래서 디자인 서예라는 타이틀 제목 아래 앞으로 제가 이 과목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또 그 내용의 의미를 가장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디자인과 이 디자인의
개념과 실용서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서예와 디자인에 대한 관계를 한 번 더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캘리그라피라는 개념은 좀 문제가 있다. 그 대안으로서 디자인 서예를 쓰는 것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서예만 보면 이게 조금 서예를 하는 사람도 이게 왜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느냐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딴 영역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금 서예를 하니까 이 미술 분야인데 음악이 있고 상대적인 분야로 체육이 있죠. 예체능이 성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미술 분야가 있고. 그런데 체육의 분야도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선수들이 하는 그런 체육이 있죠. 전문적인 체육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보여주는 체육이죠. 전문가들의 보여주는 그런 체육으로 일관하다가 21세기를 기점으로 대체해서 보는 서예 보여주는 체육에서 본인이 실제로 참가하는 그런 체육으로 이제 바뀌죠. 그거를 바뀐다기보다는 또 파생이 돼서 그런 체육의 영역을 생활체육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음악도 음악의 분야에 있어서는 음악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악을 하든 성악을 하든 남을 위해서 불러주고 또 듣는 음악 이렇게 전문가적인 음악가의 음악에서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는 음악이죠. 일상생활에서 서있는 그런 음악으로 보고 듣는 음악에서 내가 참여하는 음악으로 하는 것이 해서 새로운 개념으로서 실용음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용음악. 이 실용음악이라는 것은 생활체육도 일반적인 개념이 됐고 실용음악이라는 것도 대학에 학과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학원이 생겼어. 그래서 실용음악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미술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미술도 이러한 순수 미술 전문 예술가들의 미술에 보다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미술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1970년대에서는 응용 미술이라는 게 생겼어요. 응용 미술. 요새는 좀 들어 쓰진 않지만 7, 80년대에는 응용 미술 학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응용 미술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조금씩의 분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응용 미술이라는 개념이 21세기에 오면서 연구가 조금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하자면 이른바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하면서 여기서부터 응용 미술에서 약간 전문화되어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조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모든 영역에 우리 일상생활에도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준비, 계획, 고안하고 생각하는 걸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참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디자인의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응용 미술이라는 개념이 깔아앉고 대학에서도 디자인 학과가 생기면서 디자인 미술대학이 생길 정도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체능계에 보면은 요런 생활체육, 실용음악처럼 미술계에서는 응용미술 영역에서 응용이라는 개념이 디자인으로 개념이 들어오면서 디자인 미술로 이렇게 개념이 바뀌었죠. 자, 이 디자인의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디자인 영역에서 특히 문자 영역의 이 서양의 개념이죠. 서양 미술에서는 이 문자에 대한 디자인의 영역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디자인에 대한 말하자면 문자 디자인에 관한 이 개념이 이러한 서양적 미술의 개념이 동양의 서예학과와의 관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그래서 서양의 문자 디자인에 관련된 이 디자인의 영역이 특히 우리나라 서예가 1980년대 말에 생겨가지고 그야말로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예가 일단 전문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예학과를 졸업했던 학생들이 이 디자인과에서 문자 디자인을 했던 학생들과의 교류가 20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자 디자인에서 필요로 하는 서예 요소와 서예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 요소가 서로의 필요성에서 합치게 되면서 사실 하나의 같이 협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디자인 협회라는 게 생겨요. 이것이 2016년입니다. 자, 그래서 딴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서예학과의 대두와 문자 디자인하고의 필요성이 디자인학과와 서예학과의 필요성이 만남으로 해서 캘리그라피 디자인 협회라는 게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에서 서예학과는 좀 20년을 못 견뎠어요. 그래서 서예학과의 학생의 수보다도 이 디자인은 우리나라 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미술이라서 전국 미술대학의 디자인학과는 굉장히 학생들도 많고 그 학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에 있어서 서예학과보다도 디자인에 종사하는 학생이나 전문가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에서 들고 나온 캘리그라피라는 개념이 이 개념을 그대로 올라오면서 캘리그라피라고 이렇게 쓰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점은 작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대학에서 교수직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론적 방면에 관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잡아주지 못하고 캘리그라피라는 그냥 서예라는 단순한 개념을 실용서예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은 중국, 일본에 비해서 개념 설정이 거의 안 된 상태에 있고 캘리그라피라는 개념은 좀 실용이란 면이 제외된 조금 불완전한 제목이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캘리그라피 이 수업은 그 내용대로 캘리그라피는 서양 문자 예술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자 예술에 대한 미술적 접근은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따로 빼서 거기에 대한 수업을 다음에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실용서예를 앞으로 부를 때는 일단 디자인 서예 또는 디자인 캘리그라피라고 제목을 해서 서예의 실용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글꼴의 표현과 방법에 대해서 조금 실례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수업을 해 나갈까 합니다. 요즘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디자인 서예에 대해서 첫 출발점으로서 여기에 대한 개념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